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는 형님이 운영하는 창의력 학원에 갔었는데 거기서 초등학생들의 연극 연습을 보게 됐죠. 이번에 창의력 올림피아드 국가대표로 세계대회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누구 하나 지친 기색 없이 열정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린 날이 생각났어요. 초등학생 시절 저는 육상부였어요. 훈련 끝나면 빵과 우유를 준다는 말에 하게 됐죠. 게다가 인천시 대회에 나가면 갈비탕을 사준다는 말에 더 혹했어요. 우와, 갈비탕. 오리달리기에 소질이 있었던 저는 800m 종목에 출전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4학년 때는 예선 첫 경기를 꼴찌로 출발했어요. 어떻게 뛰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왠지 만화 주인공들이 후반에 역전하는 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두 바퀴째에 접어들었을 때 이미 선두와는 반바퀴 이상 벌어져 있었어요.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이 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남은 한 바퀴를 전력 질주했어요. 16명 중 꼴찌에서 점점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한 명. 그렇게 13명을 제친 저는 3등으로 들어왔죠. 결승선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엄마 품에 안기면서 쓰러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하우야, 이제 이거 하지마. 육상 안 해도 돼, 어? 조그만 아이가 심장을 움켜쥐고 괴로워하니까 엄마로서 당연히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잔디에 쓰러져서 쉬고 있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야, 꼬맹이 잘 뛰네. 너 첫 바퀴 때 왜 안 뛰었어? 에? 처음에 선두권에 있어야 돼. 너무 처지면 힘을 못 쓰잖아. 다음엔 치고 나가라고. 너 재능 있어. 하지 말라는 엄마와 재능 있다는 아저씨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어요. 결승은 예선 각 조에서 올라온 8명이 최후의 승자를 겨루는 경기였어요. 전 예선 세계조의 3등 중에 가장 빠른 기록으로 8명 안에 들어갔죠. 결승이 시작되고 이번엔 아저씨 말대로 처음부터 열심히 뛰었어요. 두 번째 바퀴에 접어들면서 가슴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힘들어. 아우. 선두권은 치고 나갔고 점점 저랑 격차가 벌어졌어요. 어차피 2등 안에 못 들면 소용없잖아. 전 천천히 속도를 줄였고 굳이 따라잡지 않았어요. 결과는 8등, 꼴찌였어요. 대회 2위까지는 전국대회에 나가고 6위까지는 기록에 올라요. 전 그 해에 기록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갈비탕은 꿀맛이었어요. 다음 해에도 시대회에 나가서 예선 2등을 하고 결승에서 꼴찌를 했죠. 다시 먹은 갈비탕은 역시 꿀맛이었어요. 저도 좋은 성적을 내기 싫은 건 아니었는데 1, 2등이 못 된다면 굳이 열심히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5학년 가을, 시 대표 선발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날은 관중석에 중학생 형 누나들도 와서 중등부 대회를 치르고 있었어요. 당시 투포한 특기생으로 중학교에 간 선배 누나가 관중석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하우야! 누나 안녕. 너 800m야? 힘들겠다. 잘해. 화이팅! 저는 반가웠지만 왠지 부담이 됐어요. 예선에서 초반에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때는 경력이 쌓여서 페이스 조절하는 법을 익힌 상태였어요. 초반엔 90%로 달려요. 그러다가 선두권 후미가 떨어지면 70% 정도 힘으로 달리다가 후반에 100%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100%를 내는 지점이 빠를수록 다리가 풀리는 지점도 빨라져요. 한 바퀴 넘게 남았는데 한 놈이 일찌감치 치고 나갔어요. 뒤에서 나머지가 우르르 쫓아갔어요. 점점 하나둘 쳐지기 시작하고 저랑 선두 둘만 남았죠. 열심히 따라갔지만 또 가슴이 타는 기분이 들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승만 가면 되잖아. 애쓰지 말자. 선두랑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예선을 2등으로 마쳤어요. 관중석에서 선배 누나가 소리쳤어요. 하우야, 멋지다. 잘했어. 고마워. 결승. 당당히 8명 안에 든 저는 빨리 끝내고 갈비탕 먹을 생각밖에 없었어요.
첫 바퀴 때부터 치열했어요. 선두권을 일찌감치 치고 나갔죠. 후미에서 따라가는데 점점 거리가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쫓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무리였어요. 전 뒤에서 꼴찌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한 바퀴도 돌기 전에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아니 쟤들은 뭘 먹길래 저렇게 빨라? 치열하게 하위권을 다투고 있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두 바퀴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70%였던 힘을 60%로 줄였죠. 55%로 줄이고 50%로 줄이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 뭔 고생이야 이게. 아유 그냥 걷자. 그렇게 결승선까지 걸었어요. 그냥 걷기는 창피해서 다리를 다친 척 했어요. 관중석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우야 왜 그래? 선배 누나가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 다리 지났어. 저는 핑계를 대면서 연기를 했죠. 그리고 그날도 대회를 마치고 갈비탕을 먹었어요. 근데 왠지 이전보다 맛있지가 않았어요. 봄, 가을에 대회가 열리면 겨울과 여름은 훈련 기간이에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육상부는 방학에도 나와서 훈련을 해야 했어요. 4, 5학년 땐 열심히 훈련에 참여했어요. 빵과 우유를 먹으려고. 그런데 몇 번의 대회를 마치고 나니까 빵, 우유도 관심 없고 집에서 만화책이나 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나가다가 딱 하루 나갔죠. 하루는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었는지. 계약을 하고 코치 선생님이 선수들을 집합시켰어요. 방학 때 한 번도 안 나온 놈들이 나와. 그때만 해도 체벌이 흔하던 시절이라 뺀질이들은 선체로 뺨을 맞았어요. 니들이 그러고도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야? 어? 전 하루 나갔다는 이유로 안 나가고 뒷줄에 있었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까 코치 선생님이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넌 안 나온 새끼들보다 못해. 가을에 있을 마지막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13살 인생 처음으로 느끼는 찜찜한 감정이 뛸 때마다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궁금해졌어요. 1등하면 기분이 어떨까? 저는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죠. 제 변화를 눈치챈 코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말했어요. 하우 운동장 돌고 추가로 외곽까지 돌아봐. 훈련량을 늘린 거예요.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코치님이 불렀어요. 일로 와봐. 넌 스포트한테 밸런스가 무너져. 후가 안 되면 그냥 한 번만 들이마셔. 이렇게 끝까지 흐트러지지 마. 알았지? 왜 이러지?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지? 길었던 훈련 기간이 지나고 초등학교 육상부 경험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시대회가 시작됐어요. 예선에서 저는 전략을 세웠어요. 3, 4위권에서 1등을 쫓아가다가 반바퀴 남은 지점에서 역전하는 거였어요. 한 바퀴 남았을 때 1등이 먼저 치고 나갔어요. 20m 벌어지고 30m 벌어지고 50m 가까이 벌어졌어요.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던 저는 반바퀴 남았을 때 스퍼트를 냈죠.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점점 1등하고 거리가 줄었어요. 30m, 20m, 10m.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 간발의 차로 1등을 제쳤어요. 예선에서 처음으로 1위란 거예요. 관중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결승을 몇 시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데 코치님한테 다른 학교 코치님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왔어? 끝났어요? 아직 한 놈 남았어. 800m. 석정초도 결승 간 놈이 있어요? 어때요? 뛰기는 잘 뛰는데 끈기가 없어서. 그리고 다음 대사가 귀에 박혔어요. 그래도 믿어봐야지. 우리 에이스니까. 결승에서 항상 만나던 애들이 눈에 익었어요. 머리를 삐죽삐죽 세운 놈, 얼굴 시커먼 놈, 팔다리가 앙상하게 긴 놈. 그날따라 해도 엄청 뜨거웠어요. 경기장 반을 비추면서 지글지글 트랙을 달궜죠. 1번부터 8번까지 각자 자기 레인에 맞춰서 출발선에 섰어요. 제자리에! 첫 바퀴부터 선두권 다툼이 치열했어요. 저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했죠. 생각해보니까 저 말고도 다 육상부 생활의 마지막이더라고요. 다들 이를 악물고 뛰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트랙의 온도가 발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첫 번째 바퀴가 끝나갈 때도 8명이 거의 비슷하게 한 덩어리로 달리고 있었어요. 400m가 지나고 나니까 2명이 치고 나갔죠. 저랑 하위권 애들은 엉켜서 거의 최고 속도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2명이 더 치고 나갔어요. 이제 덩어리는 완전히 해체되고 맨 앞에 2명, 중간 그룹 2명, 나머지 4명으로 분열됐어요. 반바퀴도 더 남은 지점에서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초반에 선두권 따라 뛰던 게 거의 90%였으니까 지칠만도 했어요. 가슴이 타들어가고 숨이 가빠졌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 제 옆에 있던 2놈이 치고 나갔어요. 얘들도 힘이 남아있었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라고 죽기 살기로 뛰고 있지? 난 육상선수 될 것도 아닌데. 저랑 같이 뛰던 마지막 놈까지 치고 나갔어요. 예선에서 제가 이긴 놈이었는데. 뜨거운 구간이 지나고 경기장 지붕에 그림자가 덮은 어두운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저는 꼴찌였어요. 아무리 뛰어도 못 잡을 것 같았어요. 포기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텄죠. 난 못해. 못하겠어. 그만할 거야. 그때 어딘지 모를 응원단의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선두권을 응원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유성아 달려 파이팅 연택이 파이팅 할 수 있다.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아저씨 아줌마들, 자기 학교를 응원하러 온 다른 학생들, 시작할 때 총을 쏘던 심판 아저씨가 눈에 들어왔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엔 처음부터 치고 나가라고. 너 재능 있어. 하우야 멋지다 잘했어. 끝까지 흐트러지지 마 알았어? 뛰기는 잘 뛰는데 끈기가 없어서. 멀리서 저를 보러 나오는 코치님이 보였어요. 그래도 믿어봐야지 우리 에이스니까. 전 쓰러질 때까지 뛰기로 마음먹었어요. 해가 비치는 데까지 뛰어보자. 죽기 하겠어. 2번씩 마시던 숨을 한 번에 마셨어요. 그리고 남은 힘을 다 쏟아서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점점 속도가 나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땀이 씻겨갔어요. 리듬에 맞춰서 팔과 다리를 일정하게 움직였어요. 앞에서 뛰고 있던 애들의 등번호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발바닥이 달궈진 트랙을 밟고 다른 발바닥이 또 밟았어요. 해가 비치는 곳이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결승선에 골인 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살이 쪼개지면서 눈을 때렸어요. 최종 성적은 6위였어요. 그렇게 육상부 3년간의 뜨거웠던 여정이 끝났죠. 지금 생각해보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의 기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발바닥의 감각, 지붕의 그림자, 나팔 소리, 햇살이 내리쬐던 거는 생생히 기억나요. 어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전 그 트랙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한가 봐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얼마나 삶을 간절하게 살고 있는가, 얼마나 풍부한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가. 그게 우리가 경주를 마쳤을 때 남기고 가는 잔향이 아닌가 싶어요. 창의력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초등학생들의 마지막 스포트가 며칠이 지난 지금도 뇌리에 남아요. 그 친구들이 성적에 집착하느라 지금 시간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주는 이번에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있을 거니까. 오늘 저녁은 갈비탕이나 먹어야겠어요.